네, 안녕하세요.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 제안의 진행을 맡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유튜브로 들어오고 계시나요? 벌써 이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게 보이네요. 네, 우선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시민이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입니다. 청년의 관점으로 청년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부산에 살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책 제안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3월 준비 모임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청년들이 크고 작은 약 100여 차례 모임과 회의, 행사를 통해 도출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모두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정책 제안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은 모두 유튜브로 접속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발언해 주실 분들도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개별 공간에서 줌으로 접속을 해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모였으니 잠시 이제 오신 분들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인사를 해주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줌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은 모두 목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기 보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김민급 건축주택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미자 청년산업창구 국장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분들 그리고 부산 청년 시민분들 오셨습니다. 모두 유튜브 댓글로 인사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부산 시민분들이 오셨는데요. 채팅으로 함께 오늘 자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네요. 벌써부터 에너지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박수도 댓글로 보이네요. 저희가 줌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되게 작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오프닝 영상을 보고 시장님 화면을 크게 초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고미자 국장님, 김민근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는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2021년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 제안회 청년 부산에 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영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방금 보셨던 8분 영상에 나왔던 모든 문장들은 청정내 참여자분들께서 활동을 하면서 해주셨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왔고 하나하나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서 오늘의 자리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잠시 봤는데요. 정책 제안에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했네요. 그리고 고민들이 너무 공감돼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댓글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이제 시장님의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산 청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러 오셨는데요. 청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해주셨던 터라 오늘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대면으로 아주 가까이서 좀 친숙하게 배워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줌으로 멀리서나마 만나게 되네요. 저도 조금 아까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제가 이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그 욕구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꿔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줄곧 얘기해 왔지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 청년이 머무르지 못하는 도시, 청년이 떠나야만 하는 도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늘 주장을 해왔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 그 공약 가운데 일본 공약이 지산학 협력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거기에 맞게 맞춰가는, 또 문화적으로 매력을 발산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도 참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도시, 또 이곳에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하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산시도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그런 전략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참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저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또 한번 큰 공감을 느낍니다. 부산시 정책, 청년 정책 가운데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한 많은 정책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이 73개 사업에 총 82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늘겠죠. 지금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 정책들 가운데 청정넷을 통해서 수립된 정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청정넷 참여 인원도 지금 뭐 거의 배 이상 늘고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늘 그 올바른 정책,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정책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실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청년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그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그리고 청년 문제를 제일 잘하는 주체인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 손으로 만든 정책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안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반영해서 소중하게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여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이 현장의 전문가다. 그리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봤더니 굉장히 힘이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청년들, 주체가 된 청년들이 오늘 자리에 있어서 여러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조금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는말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책 제안 발언 4분, 부산시 답변 의견 4분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는 말은 더 나은 사회분과 김희영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여는 말을 듣고 첫 번째 정책 제안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인사말로 더 기대가 되고 함께했던 200여 명의 얼굴을 영상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그런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크게 격려의 박수 건네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는 말을 하게 된 저는 더 나은 사회 분과장 김희영입니다. 올해 유독 부산 청정넷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니트 청년, 다문화 청년, 거주 외국인 청년 등 다양한 모습을 하는 청년들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더 넓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아마도 그런 사회를 꿈꾸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도 그 마음을 이 시간에 담아서 제안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분들은 모두 채팅창으로 소리 질러! 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또 모이기 힘든 시기가 길었습니다. 네. 그만큼 내게 닥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더욱 절실해진 셈인데요. 네. 의문과 고민이 서로 교차하며 생긴 질문을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 부산 청정내 소분과별로 주요하게 다뤄진 키워드는 노동, 일자리, 주거, 문화, 금융부채, 마음건강, 주거, 교육, 진로탐색, 참여, 청년 공간, 정책 홍보, 다음 사회, 다문화 외국인, 기후위기, 차별혐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참 많죠. 그간 쌓여있던 문제들, 코로나로 도드라지거나 더 심각해진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엇 하나 빼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부산시의 청년들이 고민한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하는 자리이면서도 또 그가 만나지 못했던 부산 청년들에게 저희의 고민을 알리고 또 앞으로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청정넷은 하반기 활동으로 더 많은 청년과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난 분들과 꼭 이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실 거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가 쏘여지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년분들과 부산시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네, 월요일 귀한 저녁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에 초대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제안 과제는 청년 주거분과 강태우님을 모시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청년 주거상담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여기 부산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기 위해 청년이 짓고 다듬은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주거분과 강태호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상담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캥거루족도 있고 부산에서 일하게 되어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이주 청년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삶을 꾸리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 구하러 다녀보셨나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은 청년들이, 사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긴 한가 하는 질문도 종종 합니다. 부산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청년주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급 수량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당장 주택 공급이 어려운 대신 월세 부담을 더는 청년 월세 지원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였고 서울시에 벤치마킹 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어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야기되는데요. 하지만 청년은 여전히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월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지원이 종료된 후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공급의 반영대로 진행하되 다수가 세입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부산 청년 주거 상담 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 청년 주거 상담 지원센터에서는 청년에 특화한 주거 상담을 진행합니다. 첫째, 살 자리를 구하는 과정,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과정, 집주인을 만나는 과정, 집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과정, 그 집에 살며 집을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둘째, 청년이 세입자로서 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교육을 진행합니다. 셋째, 집을 구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 툴킷을 만들어 배포하고 넷째, 일하느라 집 구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집 찾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센터가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10개월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월세 지원은 좋았지만 종료 후 자신의 일정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산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 월세 지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병행한다면 분명 한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기 전과 후는 다를 것입니다. 한편으론 부산 주거상담복지센터가 있으니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인 부산광역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청년에게는 취약계층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청년이 주거권을 행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만 그칠 것이 아닌 주거시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부산 청년 주거 정책에서 공급과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으로 청년 주거와 관련한 정책을 모아 종합하고 월세 지원 같은 정책을 고도화시키면서 공급만으로 풀기 어려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드는 것, 부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청년 주거 상담 지원센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우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시민으로서 청년이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청년은 세입자로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춰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지훈님은 주거상담센터가 생기면 부산에 가서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주거상담 필요해 원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박형준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태훈님 제안의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부산은행과 주택보증공사와 함께 신혼부부에게는 2억 원까지 그리고 청년에게는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이 대출을 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 보증금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좀 이자를 싸게 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이자 지원도 그 시가 그 부산은행 등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제공을 해서 주거 지원에 좀 혜택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월세 지원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 여러 주거 정보에 대한 좀 혜택을 또는 특히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 욕구가 클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이 청년 주거상담 지원센터를 어딘가는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부산에 수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센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너무 다들 힘이 들어서 실제로 그것이 갖는 원래의 취지만큼 기여를 못하는 센터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런 센터로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센터 기능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 기존의 기능은 주로 이제 공공주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센터에 아예 이런 청년 주거지원센터 기능을 통합을 해서 또 거기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청년 주거 문제만을 좀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그런 플랫폼을 온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기능 가운데 추가로 우리가 기능을 부과해서 그런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적극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에 이버드님께서 와,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다니 역시 부산 하는 댓글이 달렸네요. 네, 주거 통합 플랫폼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센터에다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의 개편도 좋은 방법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후속 논의를 되게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제안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과제는 불안정 노동 청년 생활 자금 마련 지원입니다. 이는 노동 일자리 분과의 이호성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청년 정치 네트워크 노동 일자리 분과 이호성입니다. 부산 청정넷에 노동 일자리 관련 소분과가 7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 청년 정치 네트워크에서의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실제 우리 부산 청년들도 가장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 청년 노동과 일자리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부산 청정넷은 오늘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청년들도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청년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보자 합니다. 청정넷에서 만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 경험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부산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인근 근로자의
38%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산노동건의센터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단기 근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약 70%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이 500명이나 몰렸다는 기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타 지역 대비 단기 노동자 평균 임금이 부산이 현저히 낮은 터라 부산 청년들은 자산 형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유인책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은 정책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흉터 효과를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산 형성 사업의 방향성이 청년의 삶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불안정 노동 청년 생활 자금 마련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청년 디딤돌 카드로 주 30시간 미만 청년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서 단기 노동을 풀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카드와 같은 취업 준비를 하는 가정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사이에 공백을 채우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우리 부산 청년들한테는 기본적인 금융교육과 소규모의 예상 매칭으로 청년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성취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우리 부산 지역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 부산 청년과 우리 부산시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정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청년 정책이 도입된 이후로 어떻게 정책 사각지대를 메울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용 유인책에서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산 형성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사각지대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시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효성님이 제안한 내용은 지금 청년들의 고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더라도 20대의 이 평균 자산 증가율이 가장 낮고 오히려 취업난 장기화로 자산 일자리 및 소득이 줄어서 이 자산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정부에서도 또 선진국에서도 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근로소득 장려금 등을 이용을 해서 청년들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이 자산 형성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라든지 또 이 청년 저축 계좌라든지 뭐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희망 날개 통장 같은 정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는
그 3년 만기에 72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되면 본인이 36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시가 360만 원을 태워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그 매칭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의견처럼 여러 가지 어떤 카드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시가 중앙정부에서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고 거기에다가 부산시가 더 거기에 얹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금 이제 비패스 같은 것을 저희가 해서 블록체인 시대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블록체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비패스에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이런 자산 형성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주는 소위 현금을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까 주거 지원처럼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통해서 거의 이제 이자를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내는 형태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도 함께 설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안하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금의 격차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우리 부산시 현실에 맞는 또 정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거 지원 정책을 우선 마련을 해서 주거 문제부터 풀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좀 자산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효성님 이야기와 그다음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 댓글로 보면 저도 졸업 후 단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많은데 많이 공감이 되는 제안입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만큼 청년들이 불안정한 노동에 많이 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자산 형성에 있어서 일정 기간 금융 지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도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보니까 금융교육도 함께 꼭 필요합니다. 향후 더 발전된 정책으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적인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청정님과 함께 시장님과 후속 논의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제안 과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안 과제는 청년 기업 팀 매칭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노동 일자리 분과의 마준영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키워드 미스매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일자리 분과 모아모아의 마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퇴준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업 준비생을 취준생이라 부르듯이 퇴사와 재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을 찾아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은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만큼 생각했던 것과 직업 환경이 너무 다르거나 버티지 못해 퇴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기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퇴준생들은 여러 이유로 취업 후 바로 이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기업에서도 채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서로가 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퇴준생뿐만 아니라 취준생에게도 공감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취업 준비 후 첫 만남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기에 퇴준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청년과 기업의 미스매칭 문제는 2010년도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올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기존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평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 일반적으로 사업의 결과는 채용 여부와 채용의 숫자로만 확인이 가능할 뿐 채용 과정의 경험이나 청년과 기업이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과정, 이런 것들은 잘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칭과 경과를 상호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공공일자리 매칭 과정은 매칭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채용된 숫자가 중요했지만 매칭과 채용 과정의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평가해보고 그 결과로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공공일자리 사업 전반의 연계를 시작하고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갖춰진다면 기업과 연계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채용 박람회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공일자리 채용 과정과 청년과 기업의 매칭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정책 추진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호평가 방식과 청년과 기업의 의견 조율을 해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미스매칭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준 부산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부산시 비상대책회의에서 언급하셨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은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야 이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노동일자리 분과에는 7개의 소분과가 있기에 다양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이 원하는 청년 친화기업을 만들어 볼 방안, 청년에게 효과적인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지원할 방안, 노동자로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 같은 것들입니다. 청년이 계속 머물고 싶은 부산시가 되기 위해서 함께 새로운 실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기업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을 잘 챙겨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취준생 경험이 잦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칭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취성퇴와 같은 지원 정책에서 담당자의 더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답변을 생각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 때의 이야기를 떠올렸었는데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 그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미스매칭 문제를 잘 해결을 해주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스매칭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사람 사이에 불일치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또는 잘 서로가 몰라서 실제로 그런 인력들이 있고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기업의 정보를 몰라서 또는 기업은 인력 정보를 몰라서 미스매칭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망을 그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런 일자리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경험들까지도 포함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축적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경제진흥원의 이 일자리 정보망을 청년 일자리 정보망으로 새롭게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해소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을에는 지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산학 협력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산학 협력 센터에서도 이런 일자리 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야 취업 지향적인 연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단순한 취업 지향적인 연수 시스템을 넘어서 이미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기업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산학 협력센터에서도 이 일자리 매칭과 관련된 기능을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요즘 많이 만나는데,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지금 청년 인력에 대한, 인재에 대한 이 갑갑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런 어떤 기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좀 그런 통합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런 정보의 부족이나 왜곡, 또는 제대로 된 이 네트워크가 안 돼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스매칭 문제 정말 심각하고, 이제는 이행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넘어서 상시적인 이행기를 겪고 있는 것, 그래서 더욱더 불안한 환경에 청년들이 놓여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산학 협력센터를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지산학 협력센터를 통해서 면밀하게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바로 들었던 고민은, 그럼 이제는 또 다른 더 과정을 충실하게 챙길 수 있는 고민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조금 숨이 가쁘기도 한데요. 네 번째 제안 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안 과제는 찾아가는 청년 시민학교입니다. 참여권리분과 김기덕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권리분과 동굴동굴 소분과장 김기덕입니다. 사학시대 청년 사회참여라는 주제로 모인 저희는 소분과 명과 같이 사각지대 없는 동글동글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사각지대 청년이라면 어떤 모습의 청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생각하는 사각지대는 모두 다를 겁니다. 저희 분과 구성원들도 생각하는 사각지대 청년이 모두 달랐기에 시작부터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립청년,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 청년까지 여러 환경의 청년들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가 될 수도 있었어요 라는 말이 나왔고, 어느 구성원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각지대 청년을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제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은 누구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와 떨어져 있는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정책 정보나 자원이 닿을지 고민했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간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청년 모두에게 청년 정책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정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청년 정책을 알지 못하는 청년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과연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님 절박하지 않아서일까요? 많은 이유 중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탐색의 시간과 기회가 다르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일상을 지키느라 다른 것을 살펴볼 여력이 없기도 하고, 많은 정보 중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청년에게 찾아가는 정책, 본인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정책,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청년 시민학교는 청년 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 청년 그룹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정책 설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한 청년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맞는 정책을 조사한 뒤 비슷한 정책을 경험해본 청년을 초청하기도 하고 워크숍 견학과 같이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청년 기본 조례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방식과 다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규모라도 대규모라도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말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의 청년에게 정보와 자원이 가깝게 닿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해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소개는 무엇일까요?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청년과 같이 청년 정책이 닿기 어려운 대상들에겐 어떤 방식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만 되어 있다면 쉽고 빠르게 사각지대를 채워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를 확인한 청년과 자신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시민학교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인지한 더 다양한 환경의 청년이 등장하여 닿지 않았던 청년 정책 사각지대 또한 점점 줄어드는 세상, 그리고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성님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다들 엄청 집중을 해주시고 계신가 봐요. 댓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줄었는데 다들 집중해서 듣다 보니 댓글 속도가 느려져서 다들 이렇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열심히 남겨주세요. 보니까 제가 나에게 찾아오는 정책이라는 의미가 너무 와닿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 선택처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댓글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시장되면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년들 스스로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힘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청년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자립의지를 좀 잃고 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워낙 마주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도전의지가 꺾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피하거나 또는 지연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좌절을 해서 이 청년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이 구직 단념자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런저런 기회를 부여잡지 못해서 아예 이제 꽁꽁 숨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금 부작용 또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학교 같은 이런 정책들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 스스로가 이런 좀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동료 청년들 또 동년배의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한 또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민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예시해 주신 그런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로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좀 멘토가 돼서 함께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또 그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찾아가는 시민학교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내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 스스로가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동료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건 되게 아름답다, 이런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내년에 꼭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청년의 권리도 찾을 수 있는 힘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면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청년들이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한 청년의 자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부산시 청년정책 전체 예산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참여의 경험도 중요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내년에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꼭 내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꼭 1% 이상 만들어지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제안 과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 과제는 지역 청년 기반 청년 공간 활성화입니다. 최근 청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나은 사회 분과의 정하연 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역 청년 기반 청년 공간 활성화 정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사회 갭GAP 소분과장 정하연입니다. 소분과명 갭은 격차이자 균등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청년 정책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살펴보니 청년 공간이 좀 특수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청년 누구나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청년 공간은 공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용에 용이한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청년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기존의 청년 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창업이나 취업 등 다 다른 목적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년들은 공간 방문에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한 운영 시간과 요일, 공용 공간의 사용 요구 등 조건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년 공간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은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카페는 열려있지만 청년을 위한 공공공간은 닫혀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정년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년센터가 공간을 오픈한다고 하여서 회의와 모임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공간은 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스럽게 내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또래 친구들 모여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청년 공간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다들 어떨 것 같으세요? 청년들에게 안전하게 열린 공간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지역 재생이나 시장 활성화, 창업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공간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공간이 청년 정책으로 설계하여서 준수한 정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서 하하고나 기장군에 있는 청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된 공간의 기능도 인정하면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정책 예산으로는 공간에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단계별 조치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및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공간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간을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결될 수 있고 공간의 운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공간 지킴 및 칭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간 일대에 살고 있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간을 늦은 시간까지 열고 애정을 갖고 공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동네 친구 청년이 오는 청년을 환대하고 관계망을 쌓아 나간다면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기본 운영을 위한 대체 인력으로 쓰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공간 멤버십을 상상해 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 공간을 결정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간의 이용을 자율성 있게 그렇게 부여하여서 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활성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청년 공간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여서 균등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청년이 주체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연님의 제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댓글이 엄청 열띤 것 같아요. 보니까 부산 청년센터는 10시까지 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청년 시설들도 많이 변화하면 좋겠어요. 기장에 거주하는 다른 공간들을 방문하기 너무 멀어요. 이런 경험에서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1시간 정도하고 8시에 마치기로 했었는데 이야기들을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게 마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일정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10분까지 해도 괜찮으실지 양해를 먼저 구해봅니다. 네. 마춘장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시장님의 말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연제구에는 청년 공간이 없냐 이래서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연제 청년 창업 나래센터가 있네요. 이게 이제 원하는 청년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시에도 청년 공간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이 한 10개 되고 또 구군에서 운영하는 게 한 20개 되고 또 민간까지 합치면은 한 55개 정도의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정하연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정말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또 알차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익명의 청년들이 와서 이용하고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 가치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청년 공간이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저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청년 창업센터는 아마 조금 길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금 청년 공간들도 가능하면 좀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좀 밤에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게 끈끈한 그런 네트워크 또는 거기에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찾고 또 거기서 부산의 그 매력도 느끼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 문화 스트리트를 만드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청년 공간을 포함해서 청년 문화가 이 부산의 그 청년 미래를 위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시 이 국장님들이 이 늦은 시간에도 나와 계신데 그래도 이게 나와 계셨는데 한 말씀씩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한 말씀씩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미자 청년산업 청업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우선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 청년산학 창업국장입니다. 오늘 직접 우리 정정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청년 정책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다음에 현장감을 살려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가지 건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청년주거상담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부산시 주거복지센터에 그 청년주거상담 지원 업무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건축주택국장님이랑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안정한 단기 저소득 노동청년 생활자금 형성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요 건의 내용을 보고 내년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 구직자용인 디딤돌과 재직자용인 그 2 내지 3년짜리 그 자산 형성 사업에서 그 텀세인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단기 자산 형성 사업을 우리가 좀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청년 기업 팀 매칭 시스템 구축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보망 고도화 사업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사각지대 청년 대상 청년 시민학교 요것도 청년센터 사업에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역 청년 기반 청년 공간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 공간뿐만 아니라 창업 공간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녁에 이제 9시까지 여는 데는 청년 두드림센터도 있고, 앞으로 청년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청년 카페에도 9시까지 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별, 팀별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기존에 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기존에 구축된 사업과 시설과 그다음에 민간의 공공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런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예,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정이 취하고자 하는 창의적 시정에 매치되는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청년주거상담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년 5월부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개수와 기능, 역할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워낙 창의적인 아이디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히 청년 정책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내년에 주거복지센터를 몇 개 더 추가 설치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해서 그 개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도 그리고 청년산업창업국장님께서도 건축주택국장님께서도 모두 청정내 제한 한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에 대해서도 멤버십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주말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청년 공간만큼은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베스트 정책으로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줬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청정내 참여자분들 다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 제안한 과제가 시와 함께 논의되면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를 후속 과제를 잘 챙겨가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왕 늦어진 만큼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볼까 싶긴 한데요. 댓글로 보면 되게 벌써 마지막이라니 청년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정넷 올해 제안 과제가 20개, 20개로 더 많다고 들었는데 다른 과제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좋아서 더 아쉽고 짧은 시간이네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리가 끝난 이후에 한 20여 개의 정책 과제를 시로 넘길 예정인데요.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오늘 안건 외에도 나머지 제안 과제들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에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매뉴얼을 만든다면 각 청년 공간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아직 못 읽은 댓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댓글에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과 행정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댓글로 나눠주신 내용도 모두 모아서 부산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장님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시에서 의지 있게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사에 맺은말을 제안해보려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마지막 맺은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이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좀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역시 현장 또는 현실에 뿌리를 둔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또 지식을 함께 구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으로 나온 정책들을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깊이도 있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전달하는 그 소통 체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산시가 더 귀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청정넷을 통해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관련 부서나 또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저한테도 언제든지 문자나 뭐 이런 그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9월 18일이 청년의 날이고 10월 1일에서 4일까지가 청년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마지막 맺은 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수기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청정net 분들이 여러 시간과 여러 마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알아봐 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잘 통하셨습니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시장님 또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로 논의가 더 좋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 청정넷은 행사 후 부산시로 20여 개의 제안 과제를 보내서 의견을 들으면서 더 많은 청년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보려 하는데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시장님 말씀 중에 기억하셨죠? 개인적으로 연락, 문자, 메일 해서 의견들 개진해도 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열심히 움직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조금은 사그라들면 늦지 않게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함께 직접 만남도 가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년 부산에 살다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짧았지만 앞으로 무언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들 청년 시민분들, 부산 시민분들, 그리고 여러 행정에 있는 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